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래간만에 코스트코에 가는데 최근에 코스트코 영상이 되게 뜸했는데 굉장히 코스트코 영상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게 봐주신 거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안 가는 걸 일부러 가서 뭔가 이렇게 일부러 영상을 찍는 건 또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잘 안 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90%의 이유는 쿠팡 때문이고요. 쿠팡에서 요즘에는 구입하는 물건이 많고 쿠팡이 저는 거의 약간 중독 수준이에요. 매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는 쿠팡으로 장을 보고, 매일은 아니고 거의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에 배달이 와 있으니까 주로 많이 사는 건 뭐 바나나, 오렌지, 요거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주로 사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코에 뭔가 주기적으로 가서 사야 되는 뭐 이런 게 좀 많이 줄었고, 예전에 샐러드도 사러 가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베이글이나 원두처럼 코스트코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사실 이제 부모님이 코스트코 갈 때 저 대신 사오기도 합니다. 이제 원두나 베이글 이런 거는. 혹은 정말 꼭 필요할 때는 뭐 코바로라는 사이트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배송 대행 사이트, 쿠팡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사다가 되파는 업자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사실 코스트코를 많이 안 갔고, 가장 큰 이유는 뭐 어쨌든 쿠팡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배달의 민족에서도 장을 봐서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와사비가 떨어졌으면 와사비, 그 다음에 뭐 양파가 떨어졌으면 양파, 이렇게 몇 개 장을 봐가지고 그 배달을 딱 누르면 저희가 배달업체에서 음식물이 오토바이로 배달이 오듯이 그런 것들을 장을 봐가지고 오토바이로 30분 있으면 바로 배달이 옵니다. 그걸 비마트라고 하죠. 물론 이제 비마트는 조금 대형마트랑은 좀 다르게 한계는 있고, 이렇게 장을 많이 보는 느낌보다는 급하게 필요한 작은 물건들 이렇게 사는 느낌인데, 뭐 왔다 갔다의 시간, 뭐 자동차 유류비 이런 거를 고려하면 오토바이로 배송 비용 뭐 3, 4천 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결론은 마트 갈 일이 참 없다. 요즘에는 참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고, 이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개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영원한 값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뭐 옛날에 이마트 이런 데 엄청 많이 다녔는데, 사실 뭐 코스트코는 그렇게 자주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이마트를 원래 늘 나가서 거의 자취했으니까 이마트 이런 거 뭐 일주일에 2번도 가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안 간 지가 오래됐죠. 과일도 별로 살 거 없고 CP에서 나오는 치킨 정도 사면 괜찮겠고, 비비고 제품을 살 만하죠. 왜냐하면 쿠팡엔 비비고가 안 들어오잖아요. 쿠팡이랑 비비고가 사이가 안 좋대요. 근데 비비고 제품들도 거의 다 믿고 먹을 수 있죠. 저는 이제 풀무원 쪽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비비고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겠네. CP 치킨 이렇게 오븐에 구워 먹는 거, 그런 거 좀 사두고, 배달치킨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정이니까 한 번 주문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과식하고, 두 번에 먹으면 뭐 맛이 그냥 저냥인데, CP에서 나오는 치킨 같은 거 사두면은 이렇게 오븐에 한 3조각, 4조각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해갖고서는 가볍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류는 더 살 게 없어서 의류도 볼 게 없고, 굳이 코스트코에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보통 이왕이면 사는 거는 보통 주류인데, 주류. 왜냐면 주류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술을 거의 안 먹어요. 예전엔 맥주도 좀 마시고 그랬는데 맥주도 안 마시고, 이제 맥주는 한 캔을 따면 한 캔을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 캔을 다 못 먹으니까 오히려 위스키 같은 거를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따놓고서는 양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먹고 뭐 안 먹거나, 혹은 뭐 콜라나 이런 음료에서 타서 먹을 수도 있고, 토닉워터나. 한동안 또 그렇게 먹었는데 조금 먹어도 뭐 머리가 아파. 와인은 물론이죠. 와인은 개봉하면 이게 뭐 좀 뭐 계속 두고두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돼서 딱 느낀 건, 술을 먹지 말자가 아니고 나는 술을 먹어서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뭐 나쁘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술을 먹어서 즐거움을 얻는 게 없어요. 술을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 일단. 사실 먹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맥주나 이런 건 조금 시원한 탄산음료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뭔가 운동 후나 뭐 이렇게 치킨과 먹을 때는 맥주지, 뭐 이런 교육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제가 맥주를 먹지, 맥주가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먹진 않아. 나는 콜라는 맛있지. 근데
맥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막걸리는 100%, 위스키류는 좀 괜찮나 했더니 마찬가지야. 그래도 가끔은 또 그래도 술 한잔 하자 하고선 맥주 한 캔 마시곤 했는데, 마시고 나면 또 후회, 좀 있으면. 그러니까 맨날 후회를 하니까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니면 이제 그만 먹어야죠. 먹고 나면 늘 후회하는데, 그걸 30대 후반이나 돼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의료 얘기를 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씩 해볼게요. 술은 좀 끊는 걸 추천합니다. 완전히 끊으라고까진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좀 줄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의사로서 병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의사들 중에도 술은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들도 이제 담배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담배는 많이 이제 금연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제가 볼 때. 근데 술은 생각보다 좀 관대해. 은근히 먹어요. 그리고 술이랑 되게 관련된 과에, 관련된 분과에 있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신기하죠. 술도 많이 드시진 마세요. 많이 먹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먹으면 좋아지는 건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뭐 영양제, 산삼 뭐 이런 거 없고 다 없는데, 뭔가를 먹으면 확실하게 나빠지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담배랑 술이죠. 대표적입니다. 술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상당수가 이제 간경화가 오고, 뭐 간암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맨날 뭐 발암물질 그러잖아요. 뭐 먹으면 뭐 어디 발암물질 있지 않아요? 제로콜라 어디 뭐 그거 많이 먹으면 어쩌텐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햇빛도 발암물질이고, 붉은색 고기도 발암물질이고, 뭐 육류 가공류, 소세지 뭐 이런 것도 발암물질이고, 뭐 우리 병원에서 찍는 간단한 엑스레이조차도 다 발암물질이죠. 지천에 널린 게 발암물질이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발암물질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암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또 사실은 그 발암물질의 그 정도와 노출의 정도, 그리고 뭐 개인 유전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승전 유전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대표적으로 술도 아주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에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데, 왜 다른 발암물질은 막 그거 발암물질 이러면서, 술은 되게 미화된 음료처럼 하지만 술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뿐만이 아니고, 많이 먹으면 뭐 2병씩 일주일에 뭐 3-4번 20년 이러면 간경화가 진행되고, 이 간경화가 진행되면 병원에서 너무 불행합니다. 사실 모든 병이, 사람이 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되게 불행해요. 나는 어떻게 죽어야 제일 좋을까, 뭐 그런 고민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가 좀 너무 얘기 길고, 근데 어쨌든 간경화가 생기면은 식도 정맥류 이런 게 생기고, 각종 뭐 식도 정맥류 이런 게, 위장 간의 정맥류가 다 생기는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옵니다. 위장간 출혈이 자꾸 생기고, 피 토하고, 복수 생기면 밥 못 먹고, 배가 부르니까 숨도 차고, 폐에 물 차고, 또 피토하고, 피토하면 응급실에 와서 내시경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거 실수하고, 뭐 수혈 받고, 혈소판 계속 떨어져 있고, 이런저런 출혈 생기고, 그러면 몸에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이 이렇게 응고인자들을 만드는데, 피가 응고되는 그런 인자들, 피 응고가 잘 안 돼. 그럼 출혈 경향이 되게 높아집니다. 간경화 환자들은 발치, 치아 뽑다가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중환자실 가고. 내과계에서는 저희는 출혈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무서워하는 출혈들이 몇 개 있어요. 위장간 출혈, 흉곽 출혈, 복강 출혈.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의 출혈. 겉으로 나는 출혈은 무섭지 않아요. 팔에서 출혈 난다? 누르면 되고, 팔 안에서 출혈 난다? 출혈 나다가 지가 더 날 공간이 없어요. 위장간, 흉곽, 복강 이런 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출혈이 나다 보면 스스로 눌려서 지혈되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빈 공간에서 나는 출혈이 무서운 게 한 가지고, 두 번째 무서운 거는 블리딩 텐덴시가 무섭습니다.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혈액질환, 간경화, 술 많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블리딩 텐덴시가 있으면 피가 잘 안 멈춰요. 별거 아닌 걸로 출혈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지? 정맥 출혈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이탈을 다루는 의사는 정맥 출혈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동맥 출혈은 무섭습니다. 정맥 출혈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술을 먹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이거는 사실 대부분이 유전자인 것 같은데, 결국엔 유전자예요.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몸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어, 세상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담배, 그 다음에 술인데, 술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좀 관대하다. 이상할 정도로 관대해.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야채 많이 먹고, 산삼 먹고, 뭐
뭐 이런 거 비타민 먹고 그러면서 술은 먹고 있어? 그러면 뭔가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느낌이죠. 그런데 술은 몸을 나쁘게 하는 게 너무 확실하죠. 일단 코스트코에 도착해가지고 코스트코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장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 별로 볼 것도 없는데 하나 빼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간경화가 진행되면 간성혼수가 생겨요. 간성혼수는 그냥 전형적인 이제 내과계 뭐 의식 저하, 의식 변화 주소로 응급실에 오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의식이 떨어졌어요. 계속 잠만 자고 이상한 얘기만 해요. 이러면서 이제 보통 응급실에 오시는데, 과거력을 조사하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고 CT를 많이 찍어보면 복수가 차 있고 간경화인 분들입니다. 보통 그 정도로 오시면 진행이 꽤 많이 된 상태라서 보통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보통 안 되는 분들인데, 뭐 40대 중반 뭐 요 정도, 50대 초반, 그래서 애기들은 초등학생인데 간성혼수인 분들이 있어요. 응급실에 처음 오신 분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언젠가는 의식이 저하되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할 것들은 그래도 정리를 좀 하고 의식이 있을 때 좀 그렇게 해두시라고,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간성혼수인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계속 밤 동안 관장을 하고요. 변을 좀 묽게 많이 보게 해야 돼서 계속 밤새도록 뭐 8시간마다 항문에다가 호스 꽂고 관장하고, 콧줄 꼽아가지고 콧줄로도 이제 락툴로즈라고 약간 뭐 관장액 같은 거 좀 넣기도 하고 계속 변 보게 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성 혼수가 있으면 이게 전혀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사바늘 뽑고 막 나 집에 갈 거야, 뭐 여기 어디야, 막 뭐 이 새끼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혼수 상태거든요. 일종의 간성 혼수.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묶어요. 리스트레인 한다고 하는데 팔다리를 다 묶으면은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러다 막 토하죠. 또 막 뱃속에 있는 거 토하다가 또 의식이 명료치 않으니까 흡인이 돼. 폐로 흡인되면 폐렴 걸리고 완전 그냥 난장판. 환자도 힘들고 병원에서 인력들도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보호자들도 하루 이틀 해보고선 다 두 손 두 발 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계의 되게 큰 문제 중에 간병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요즘에 간호간병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이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일 텐데, 뭐 국가에서 세금 들여갖고 보호자 필요 없는 간병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병동인 개념인데, 일종의 정확한 의의는 모르겠고, 근데 이게 결국 1:1 간병이 아닌데 실제로 손은 거의 1:1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간호간병 병동으로 그렇게 간성혼수 환자분이 한 명 들어오면 정말 너무 힘들죠. 국가에서 뭐 인력을 막 충분하게 대줄 리가 없잖아요. 인력은 부족한데 간성혼수 환자분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혈관 잡으면 혈관 뜯고, 소리 지르니까 병동에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중간 처치실 같은 데로 나와서 밤새고, 어쨌든 이미 주차장에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하고 장부터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